토픽이 이제 1, 2급이 초급이고 3, 4급이 중급이고 5, 6급이 고급 과정이거든요. 이제 일상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토픽 3급입니다. 그 증정까지 하고 오는 거네요. 네네네. 이제 2급은 기초회화거든요. 기초회화까지 하려면 이제 2급까지 해야 되고요. 하긴 몇 개월 만에 그게 힘들죠. 네네. 토픽 1급은 거의 대화가 좀 어렵고요. 네. 예, 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수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2급까지 해서 오면 뭐 대화는 못 하더라도 대충 알아듣는 정도 수준까지는 해서 한국에 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말하기랑 읽기랑 이제 조금 다른데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이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되고요. 네. 문법은 한 7, 8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픽 1급은 50개, 2급 50개, 3급 50개 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네.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토픽 2급까지 하면 간단하게 이제 대화는 되는데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픽 3급 정도 돼야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제가 보면 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한 5, 6개월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준비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이제 보통 2급까지 마치시고 그렇게 많이 가십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신랑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예절 교육 같은 건 조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분들이 좀 이제 뭐 조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예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해먹에서 맞아. 우리 결혼식 때 가족들이 해먹에서 손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누워서 좀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도 이제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고요. 쟤는 공수 딱 해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조금 과하게 좀 교육시키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랑분들을 보면 제가 그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오빠 한국어 공부 힘들어 정말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랑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한국에서 살 건데 공부 안 하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잔소리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존심도 강하고 괜히 자기한테 탓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공부하는 거 힘들지 이해한다. 그래 뭐 도와줄 거 없어? 오늘 공부한 거 쉽지 않았을 건데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좋게 칭찬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잔소리는 제가 다 해서 실컷 하니까 듣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신부분들이 사회 경험도 적고,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리고 마음이 좀 쉽게 또 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삐지고 그러거든요. 나도 모르는 포인트에서 삐져 있겠네. 그럼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어 공부가 전에 안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다고요?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불규칙도 많고 그리고 높임말도 있고. 뭐 끝에 말도 뭐 했네요, 했어요, 뭐 했겠어요, 했겠지요, 뭐 엄청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 토픽 3급 중급이 이제 일상대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상대화 수준이 이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해?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요게 일상대화인데요. 요거까지 가는데도 어려워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웠을 때랑 실제 한국 사람 만났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나면 대화가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이 책에서 안 배운 내용도 많이 대화를 하니까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게 더 심하죠. 예,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예, 한국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좀 느리다. 예,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한국 공부해서 무조건 시험 합격시키고 네. 시험 예,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네. 해드릴 건데 이제 예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문화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볼장머리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제가 가르쳐 줘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네, 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굉장히 예의가 있거나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안 사람이랑 매주 이제 일요일에 성당에 가거든요. 네. 성당에 가서 미사를 올릴 때 네.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미사를 올릴 때 이렇게 그 이제 그게 참 이렇게? 중요. 예. 미사 시간에? 예. 이렇게 이게 예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 예의.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네. 네네. 미사 시간에 이거는 이제. 보니까 네. 이 신부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하신 것 같고, 네. 네, 이게 이제 예의입니다. 이제 자기 손발을 못 움직이게 해서 이제 이게 예의의 표시라고요? 네, 요렇게나 요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천년 동안 이제 프랑스랑 중국의 이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지배 계층이 너 잘못했지,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다쳐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알게 되면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도시 사람이랑 또 촌 사람이랑 조금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오픈 마인드고, 네. 조금 이제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 융통성 없고, 베트남도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집착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뭐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좀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제 좀 뭐 그런 연애 경험이 적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나갔다 하면 계속 전화 많이 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한국 와서 또 다른 어학당 보내야 되겠네요. 이걸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처음. 여기 만약에 있을 수는 없고. 좀 조심하셔야죠.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제가 듣기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친구 만나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근데 워낙 많더라고요. 보통 다문화센터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무료예요. 학업동에. 다문화센터 가면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나 여러 가지 가르쳐 줘요. 뭐 이제 김장도 같이 김치 담고. 네. 이제 다문화센터를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베트남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중국 여자, 우크라이나, 뭐 예를 들면 우즈벡에서 여러 이제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어울리죠. 거기 가도 자기 나라끼리.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귀면 친구가 처음에 외롭잖아요. 네. 외로우니까. 근데 거기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집이 근처에 있잖아. 네. 외로우면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님 얘기한 대로 극히 뭐든지 예외는 있으니까 극히 일부 안 좋은 사람만 하면 우리 고등학생들 친구 잘 사귀라 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쁜 친구 하면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진다 이러는데 이제 거기도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좀 구독이 무서워서 장독한 거다. 예? 근데 이제 두 부부간의 믿음이 이제 좋다 그러면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걱정되면 다문화센터 안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근데 걷기 뭐 드물게 나쁜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강원센터 보내지 말고 대학교 어학당 보내라고. 야, 근데 어학당이라고 없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어학당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좋을 수 있냐면 거기는 일반 대학생들이 무척 많잖아요. 신부 또래 남자들 한국 멋있는 그러네, 남자들 너무 많아. 그러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거기에 더 위험해. 그러네. 굳이 따지면 더 위험해. 왜? 다문화센터 다 여자들만 있는 동네야. 네. 근데 일반 대학교 어학당 대학교 군에 남자들 한국 남자들이 그렇죠. 엄청 많아. 또래 남자들이. 네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돈을 별도로 내야 되고. 아 돈도 그렇고. 그건 당연히 돈 내야지. 그러면 다문화센터 가서 열심히 공부 또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당분간. 집으로 와서 그 한국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것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뭐 한국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네. 한국어 또 하기도 해요.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것도 무료예요.